오늘은 13.5절의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복습을 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한 가지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타임 도메인 회로를 S 도메인 회로로 변환할 때, 자, S도메인 회로에서 이제 초기값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초기 에너지를 우리가 추가적인 전류원이나 전화번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저항 회로 그대로 다루면 되는데요. 자,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S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J 오메가와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J 오메가 L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SL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SL이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된 전화번호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되, 자,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전류원으로 만들 경우에는 자, 병렬 연결된 전류원으로 우리가 변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임피던스의 형태는 동일한데, 자, 병렬 연결이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자, 지금 수동 부분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우리가 JωC분의 1로 이제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SC분의 1로 지금 임피던스가 설정된 것. 그리고 자, 여기도 지금 SC분의 1로 이제 임피던스가 설정된 것은 동일한데, 자, 지금 이제 메인이 되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추가적인 전류원이 추가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5절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절에서는 자, initial value라고 하는 이제 초기값, 그리고 final value라고 하는 최종값의 정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t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가정했을 때, 자, initial value라고 하는 초기값은 f의 제로 플러스 값을 뜻하게 되고요. 자, final value라고 하는 것은 f의 무한대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의 제로 플러스와 f의 무한대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함수 ft에 대한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붙습니다. 자, ft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자, t equal 0에서, 자, 임펄스가 아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고차 특이점을 갖지 않는 그런 ft를 뜻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임펄스가 아니고 고차 특이점을 갖지 않는 그런 ft를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ft라고 하는 함수를 자, 우리가 이제 GT와 자, DUT의 합으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T equal 0에서의 이제 불연속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자,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자, 이 크기, 즉 이제 점프되는 그 높이만큼을 얘기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혀 있는 얘기를 보시면 자, 지금 D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 T equal 0에서 자, f의 제로 플러스에서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뺀 것만큼을 우리가 자, 불연속의 크기, 즉 D로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을 때 자, 우리가 이제 ft라고 하는 것을 자,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식처럼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ut라고 하는 함수의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이 이제 델타 함수였죠. 그래서 지금 ut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델타 t로 바뀐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dt분의 d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자,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fs에 자, s를 곱하고 자, 초기값 f0 마이너스를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이제 fs에 대한 죄송합니다. 지금 라플라스 그러니까 dt분의 d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이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의가 나온 것입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쓰여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dt분의 dg 그리고 d 델타 t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dt분의 dg에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 d 곱하기
d 곱하기 델타 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델타 t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적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샘플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점에서 t 이퀄 0에서의 점에서의 값만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t 이퀄 0에서의 값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자, d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이 항에 대한 적분 값은 자, d로서 우리가 줄여질 수 있고요. 자, 앞에 있는 이 값만 우리가 신경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라플라스 변환, 그러니까 dt분의 d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이와 같이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자, 일단 이니셜 밸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파이널 밸류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초기값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금 설명드렸듯이 자, f0 플러스의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초기값의 정리이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제 dt분의 dft의 라플라스 변환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써있던 식을 다시 써드리게 되면 자, dt분의 dft의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우리가 구한 것을 자,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sf 자, 여기가 s가 나와야 되죠. s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라는 값이 나왔고, 자, 이것이 우리가 방금 구했던 적분값,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자, dt분의 dg의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 그리고 플러스 d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에 지금 s fs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식이 결국은 자, 여기 있는 이것에 대한 식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대신 대입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s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와 같은 식과 자, 무한대로 갈 때 이제 d라고 하는 항의 합으로서 정리가 되는데, 자, 뒤에 있는 이 항은 s에 대한 함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d로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이 항에서도 자, s에 대한 항이 아닌 것은 앞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dt분의 dg 그리고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s가 무한대로 갈 때 exponential 마이너스 st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자, exponential 함수이고 이제 지금 마이너스 st의 형태이기 때문에 s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자, 0에 수렴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자, 이 값이 0의 값이 되는 것이고 앞에 지금 이 적분항이 붙어 있어도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0으로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d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자, d라고 하는 값이 자, 지금 f0 플러스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d라고 하는 불연속의 크기를 앞에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f의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sfs 마이너스 자, f0 마이너스죠. 자, 지금 여기 괄호가 풀리면서 자, 뒤쪽에 있었던 f0 마이너스는 s라고 하는 것과 무관한 함수식이기 때문에 자, 지금 리미트를 우리가 뺄 수 있죠. 자, 제외하고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것이 자, f의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f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이 자, 양쪽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값이 자, 이와 같이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f0 플러스라고 하는 자, 초기 값은 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라플라스 변환, f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인 fs의 s를 곱한 것의 값으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초기 값의 정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Final Value Theorem, 즉 이제 최종값의 정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값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f t 이퀄 무한대의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최종값의 정리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초기값을 구하기 위해서 s를 무한대로 보냈었다라고 하면 자, 최종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 s를 0에 수렴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자, dt분의 dt분의 dft라고 하는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구했었죠. 자, 그것의 정의에 의해서, 자, 지금 sfs f0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리미트 s를 0으로 수렴시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이, 자, dt분의 dg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 그리고 자, s가 0으로 수렴할 때, 자, d라고 하는 값으로 지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s에 무관한 항이기 때문에 그냥 d로 바뀌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도 dt분의 dg가 s에 무관하기 때문에 앞으로 빼고, 그리고 s가 0으로 수렴할 때 exponential 마이너스 st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항의 값이, 자, 지금 exponential 함수이고, s 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이 1에 수렴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dt분의 dg 곱하기 dt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dt라고 하는 항이 지금 약분이 되어서 없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d가 여기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자,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dg, 그리고 더하기 d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쓰여져 있는 이 항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자, g의 무한대 값 마이너스, 자, g의 제로 마이너스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자, 더해져 있는 플러스 d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g의 무한대 마이너스, 자, g의 제로 마이너스 더하기 d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리미트 s가 0으로 수렴할 때 sfs 마이너스 f의 제로 마이너스 값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g의 t 이퀄 무한대 값에서 g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빼고, 그리고 d 값을 더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ft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자, gt 더하기 dut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g의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자, f의 무한대에서, 자, 지금 이제 이것을 이제 gt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 거고요. 자, f의 무한대 값에서 이제 d의 u의 t 이퀄 무한대 값을 빼주는 것 같고, 자, 뭐 결국은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의 t 이퀄 무한대에서의 값은, 자, 1의 값과 같죠. 그래서 d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자, g의 제로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로 마이너스인 경우에 ut라고 하는 값은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f0 마이너스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자, s가 0으로 수렴할 때 sfs 마이너스 f0 값은, 자, g의 무한대값 마이너스 g의 제로 마이너스 더하기 d 값이 되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 g의 무한대값과 g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위에서 구했던 것처럼, 이제 f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자, f 무한대 값에서, 자, d를 빼주고요. 거기에서 다시 또 이제 f0 마이너스를 빼주고 더하기 d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남는 것이, 자, f 무한대 값에서 f0 마이너스 값을 뺀 값이 남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 값이 이 값과 같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제로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값은 지금 양변에서 사라질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 f 무한대라고 하는 최종 값은, 자, sfs라고 하는 것은 앞과 동일한데, 자, 리미트 s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자, 오히려 이제 초기 값이 s 이퀄 무한대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될 때의 sfs 값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자, 최종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s가 0으로 수렴할 때의 sfs 값을 이제 구하면 된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13.1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초기값 i0 플러스와 그리고 최종값 i의 t 이퀄 무한대서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is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어진 이 값에, 자, 우리가 초기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i0 플러스라고 하는 값은, 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fs를 구하면 되죠. 자, is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fs와 같은 값을,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지금 is에다가 s 값을 곱한 후에,
자, 지금 S 값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죠. 자,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지금 분모와 분자에 있는 차수가 가장 큰 것들끼리의 B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제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i의 t 이퀄 무한대에서의 값을 구하게 되면 자,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자, s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여기 있는 이 값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분모에 있는 값은, 지금 2라는 항이 남게 되는데, 분자의 값이 0으로 되기 때문에 그 값이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3.6절에 있는 뭐 임펄스 리스폰스와 이제 컨버루션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자, 컨버루션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버루션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제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번 학기에도 이제 간략하게 컨버루션이 나오고요. 사실 다음 학기에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배우면서 컨버루션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배우게 될 영상 처리에서도 이제 컨버루션이 또 중요하게 쓰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에 좀 어렵더라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자, 외부 유튜브 영상을 이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뭐 미리 여러 번 봤고,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시스템이 있을 때, 자, 입력이 있고, 그리고, 자, 이것을 이제 출력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자, 뭐 프리에 도메인 혹은 이제 S 도메인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자,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고요. 자, 시간의 영역에서는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여기 시스템 펑션, 뭐 HT라고 해도 되고, 뭐 이것을 뭐 어떤 FT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스템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 회로 혹은 시스템을 이제 정의하는 함수식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입력이 들어갔을 때 그 입력과 이 시스템의 합성에 의해서 이제 출력 신호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자, 입력 신호를 어떤 시스템에 넣어줘서 출력을 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자, 컨볼루션을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자, LTI 시스템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자,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자, 시스템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뭐 선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비례성과 가산성을 갖는 시스템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지금 회로는 자, 선형 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형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할 것 같고요. 자,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것이 사실 이제 처음 나온 단어인데,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 시불변성입니다. 자, 어떤 시스템이 자, 시시각각 그 값이 혹은 이제 시스템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시스템이겠죠.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LTI 시스템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측이 가능한 형태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서 자, 리니어하고 자, 타임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자, 선형적이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LTI 시스템에서 어떤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제 펑션이 정해져 있을 때, 함수식이 정해져 있을 때, 자, 델타 t라고 하는 함수를 입력으로 넣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뭐 출력이 나온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 만약에 웨이팅 팩터 2라는 게 붙고, 거기에 이제 델타 t라고 하는 함수가 곱해진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자, 여기서 만약에 이 피크의 높이가 1이라고 한다면, 자, 이 델타 t 입력이 들어가면 형태는 동일하고요. 이 피크의 높이가 2가 되는, 자, 선형적이면서, 그러니까 선형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자, 그러니까 델타 t라고 하는 입력을 우리가 넣었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자, 델타의 뭐 t-1이라고 하는, 자, 타임 시프트가 일어난 경우에, 자, 이때도 이제 그 출력에 대한
자, 타임 시프트만 일어날 뿐이지 그 형태는 동일하다는 것이 지금 시 불변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하는, 자, 여기는 이 유튜브 동영상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좀 몇 번 반복해서 들어서, 자, 지금 이제 컨버전에 대한 개념을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유의하셔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컨버전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회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당연히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지만, 자,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않아도 사실 이번 학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자, 다음 학기, 그리고 이제 다다음 학기에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항상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나면 나중에 이제 깨우치는 것도 이제 좀 빠르고, 또, 다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직접 써야 될 때 이제 기억나는 것도 좀 더 잘 기억날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무리를 해서 이번 학기에 이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자, 동일한 내용을 다음 학기에도 동일하게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학기에 이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되, 혹시 너무 어려우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너무 무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서, 자, 우리가 다뤘었던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제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뭐 적어도 뭐 한 두 번 이상은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아직까지 보지 않았으면 먼저 유튜브를 좀 먼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그 유튜브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의를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인풋이 있죠.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자, 이런 델타 함수, 임펄스의 형태의 입력이 들어갔고요. 그 입력이 지금 여기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으로 쓰여져 있는데 결국은 LTI 시스템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조금 틀린 부분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고요. 리니어 시스템만이 아니라 LTI 시스템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LTI 시스템이 있고요. 자, 임펄스에 대한, 그러니까 델타에 대한 입력이 들어갔고 지금 출력 HT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HT에 대한 함수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입력은 동일합니다. 델타 함수의 입력이 들어갔고요. 임펄스가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출력이 나왔습니다. 출력 형태가 달라졌죠. 달라진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바로 전 그림에서는 이 하늘색의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짙은 파란색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 시스템이 변하면, 자,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임펄스 응답도 달라지는 거죠. 이 출력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에 대한 결과니까요. 시스템이 달라지면 출력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이제 펄스 형태의 이제 입력도 이제 넣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출력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얘기할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 펄스 형태가 결국은 델타 함수가 어떤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져서 다 시간에 대해서 더해진 형태로 이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출력도 이제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입력이 이런 입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출력이 나왔는데, LTI 시스템을 가정하고 있고요. 이런 출력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눌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입력 구간, 그리고 이런 입력 구간, 두 가지의 구간으로 나누고, 그랬을 때, 자, 이런 입력만 들어갔을 때의 출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력만 들어갔을 때의 출력인 건데요. 결국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입력에 대한 이런 출력은, 자, 위에서 보여준 이 입력과 이 입력을 더한 입력. 자, 뭐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니까 가능하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출력도 역시, 자, 각각에 해당되는 출력의 합으로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 입력을 그 매 포인트마다,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의 입력으로 쪼개서 보고 그 시간의 입력이 출력으로 나온 것의 합으로서 전체 출력을 파악하겠다라는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성과 비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불변성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산성과 이제 비례성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입력과 이런 입력이 합해진 이런 입력이 우리가 원래 주고자 했던 입력인 거고,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이 각각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합으로서 표현되는 것과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닛 임펄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력을 이제 임펄스의 뭐 각각의 단위로 이제 쪼개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유닛 임펄스의 정의 뭐 다시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면, 자, 델타 t라는 자 밑변이 델타 t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델타 t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을 곱한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1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dt는 결국 0으로 수렴해서 이 높이는 이제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스케일링 팩터를 앞에 곱할 수 있습니다. 뭐 무한대지만 우리가 스케일링 팩터를 앞에 곱할 수 있어서 여기에 뭐 a 곱하기 델타 t의 형태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 t에서의 입력값이 a라고 하면 이 a를 우리가 a 곱하기 델타 t의 형태로 나눠 쓰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유닛 임펄스에 입력이 들어갔을 때 지금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오는 출력이 여기 있습니다. 요 가운데는 일단 시스템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 건데, 뭐 동영상을 볼 때 이제 좀 더 이게 입출력 관계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유닛 임펄스에 대한 이제 출력, 유닛 임펄스 리스폰스가 나왔고요. 자, 이 방향으로 이제 시간이 흐를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맨 끝에 있는 것과 그 다음 이제 하늘색으로 표현된 것, 여기 그 다음 제가 이게 주황색인지 자수색인지 모르겠는데 자수색으로 표현된 거,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표현된 거, 이렇게 4개의 입력이 지금 먼저 그려져 있는데, 이 입력들 간에는 지금 이 밑변의 넓이만큼 dt만큼의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자, dt만큼의 그 시간 타임 인터벌로 입력들을 쪼개 본 거고요. 그 쪼개진 입력, 그러니까 델타 함수가 들어갔을 때 지금 그 출력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고 있는 거고, 출력 역시도 dt만큼의, 자, 죄송합니다. 델타 t가 아니라, 예, 델타 t만큼의 이제 시간 간격을 두고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입력이 이렇게 쭉 바뀌고 있을 때 출력이 나온 겁니다. 출력이 나왔는데 역시나 델타 t만큼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입력이 들어가면 델타 t만큼의 출력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얘와 여기 있는 구간과 여기 있는 구간들이 서로 다른 스케일링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델타 함수로 표현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앞에 붙을 요 어떤 상수, 그러니까 스케일 팩터가 지금 다른 형태로 지금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는 지금 같은 스케일링 팩터를 갖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약간의 타임, 그러니까 델타 t만큼의 타임 딜레이는 있지만 그 출력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출력이 늘어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줄어드는 부분, 작아진 부분을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입력이 그러니까 스케일링 팩터가 큰 입력에서 스케일링 팩터가 작은 입력을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자, 스케일링 팩터가 큰 출력에서 작은 출력을 갖다가 다시 스케일링 팩터가 늘어나는 출력에서 또 다시 작아지는 출력으로 지금 출력도 비례해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선형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뭐 선형성은 이제 비례성과 가산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 했었고, 지금 이제 비례성과 관련된 얘기죠. 입력이 지금 뭐 커졌다가 작아지니 출력도 커졌다가 작아지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스템이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뭐 시간, 이거를
t라고 봅니다. 자, 우리 컨버전에서 보면은 이제 t와 타우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시간에 대한 상수가 변수가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시간이 t입니다. 지금 여기 time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시간 t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입력은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 노란색 부분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값은 xt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xt에다가 뒤에 델타 t가 곱해진 형태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t라는 시점, 요 노란색이 나온 요 t라는 시점에서 그때 출력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요 t라는 시점에서 이 출력 부분을 갖다가 이제 출력 부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이겁니다. 이 t라는 시점에서의 출력은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의 넓이를 자, 요 단면, 결국은 단면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한 것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 t에서의 출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력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출력에 대해서 구한다라는 것은 이 각각의 요 단면의 넓이를 구하고 그것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더해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간에 대한 변수 타우가 이제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t1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요 t1은 이제 다른 시간에 대한 상수라는 얘기겠죠. 자, 지금 보시면 뭐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음 이제 그림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 여기가 지금 시간 t의 시점입니다. 자, 아까 그 방금 전에 봤었던 그 노란색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 지금 여기인 거고요. 그 시점을 우리가 t로 봤으니까 여기가 시간 t에 대한 것이고,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빨간색 단면적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전체 그 사각형의 넓이를 자, 그러니까 요 단면들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한꺼번에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각각의 단면적을 구해서 더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쪽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시점에서의 단면적을 먼저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점에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시점 t입니다. t에서 뭐 결국은 이제 과거의 시점이 되는 건데요. 과거 언제의 시점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래서 타우만큼의 시간 이전에 들어간 입력에 대한 출력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또 원하는 시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t에 대한 시점, 여기도 지금 t에 대한 시점인데, 자, t에 대한 시점으로부터 요 빨간색 사각형이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타우만큼의 시간을 뒤로 돌려서 그때 입력을 가지고 지금 그때 입력을 이용해서 여기 빨간색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 t는 변함이 없습니다. t는 변함이 없는데 이때의 출력에 대한 입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입력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자, 타우만큼의 시간이 뒤로 간 거고 그래서 t-타우만큼의 시간, t-타우의 시간에 해당되는 입력을 가지고 그때의 출력, t-타우 시간에서의 출력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요. 자,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t-타우에 대한 입력이 뭐 앞에 그림에서 그렇지 않았는데 얘를 이제 늘려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t-타우의 시점에서의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출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 t는 여기인 거고 타우만큼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때 입력에 대한 출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input 펑션. 자, 우리가 입력을 알고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을 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출력에서의 이 시점에서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input 펑션 x라고 얘기한다면 x에 지금 t-타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 출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쵸? 지금 여기 이 입력에 대한 지금 출력의 그림을 놓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같은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자, 이 출력이 나왔을 때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시점이죠. 이 시점이고 그때에 관심 있는 부분은 자, 이 출력에서 타우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출력을 보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시간 타우이고 이것도 시간 타우이고 같은 시간의 타우가 지금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왜 우리가 컨버전을 얘기할 때 시간에 대한 변수가 두 개가 나오는지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시점이 t가 있는 거고 그 시점 t에서의 출력은 자, 그 이전 시점에서의 모든 그러니까 그 이전 시점으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출력에 대한 합으로서 현재 시점의 출력이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과거 시점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시간의 변수 타우를 도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요 시간 t에 대한 출력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요 전체 사각형에 대한 넓이로서 그러니까 단면으로 표현된 사각형에 대한 넓이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뭐 잘 알고 있죠. 밑변과 높이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제 뭐 컨버전 혹은 시그마를 이용한 합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변이 델타 타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높이만 알면 우리가 요 하나의 사각형에 대한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높이를 구할 건데 지금 여기 이제 델타 t가 아닌 델타 타우가 나온 이유는 지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방향으로의 시간에 대한 변수가 타우로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구간에 대한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타우로서 표현한 거고요. 자, 지금 얘는 우리가 어떤 뭐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출력인 거니까, 원래는 xt 곱하기 델타 t에 대한 출력, 뭐 xt, 뭐 ht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얘가 나타내는 것이 지금 이것이 되겠죠. 자, 임펄스 응답의 어떤 입력에 대한 스케일링 값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t와 여기서의 t는 지금 다른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t인 거고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색깔을 바꿔서 볼게요. 자, 이 시점으로부터 타우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의 출력인 거니까 뭐 이게 지금 yt라고 한다면 y 타우에 대한 출력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이 입력이 시작한 출력이 나온 이 시점으로부터 타우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출력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y 타우에 대한 거는 x 타우 곱하기 h의 타우에 해당되겠죠. 자, x 타우 h 대 타우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일단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 타워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때 결국 높이가 되는 겁니다. 높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t라는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t-타우라고 하는 시점에서 들어간 그 입력 스케일링 값, 즉 요 x 값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가 되어야 되냐 하면 x의 지금 t-타우 값이 돼야 되죠. 거기에 지금 h 타우가 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타우라는 거는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자 출력을 결국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출력이 아니라 높이요. 높이는 그래서 자 유닛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니까 결국 h 타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 펑션 자 x의 t-타우에 대한 곱으로서 정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밑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죠. 하나의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했고, 자, 요 위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델타 타우,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D 타우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구했던 하나의 개별 사각형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으로서 우리가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연속 시간에서의 정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죄송합니다. 인테그랄이 나온 겁니다. 자, 인테그랄이 나와서 자, 각각의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점, 이 시점 t에서의 이 출력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출력은 이런 사각형의 개별 넓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이게 h 타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곱하기 인풋 x의 t 마이너스 타우가 되죠. 자, 그리고 인테그랄이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자, yt라고 하는 우리가 관심 있는 타임 t에서의 출력은 지금 h 타우 에다가 xt-타우를 곱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를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컨버루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2.3에서 다룰 예정인데, 자, 컨버루션의 성질에 의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 h타우 곱하기 xt-타우도 되고 x타우 곱하기 ht-타우도 뭐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컨버루션이 뭐 처음에 이해할 때는 좀 개념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데요. 자, 이거에 대한 뭐 개념을 뭐 왜 t가 나오고 타우라는 시간의 변수가 또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